아니,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따지려고 그래요? 박영희의 한마디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버스 정류장 앞 보도블록 위 바람 한 번에 굴러온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영희의 구두 끝 아래에서 납작하게 눌렸다. 정면에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던 남자 정민수가 그 장면을 보고 꺼져가는 숨을 멈췄다. 저 그거 제 돈입니다. 그의 말보다 빠르게 영희는 발목을 꺾어 지폐를 더 단단히 밟았다. 불편한 기류가 정류장 사람들 사이로 퍼졌고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으나 그녀는 무시한 채 민수에게 시선을 꽂았다. 민수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들며 여보하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순간 영희의 휴대폰 화면에도 며느리 송다은의 이름이 떴다. 정류장 유리벽에 비친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색한 관망과 짧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모자를 눌렀으며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켜봤다. 버스가 지나가며 일으킨 바람이 영희의 코트 자락을 크게 흔들었지만 그녀의 발끝은 미동도 없었다. 영희는 민수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다. 다른 운동화, 오래된 패딩, 손등에 굳은 살. 그런 모습들이 그녀의 표정을 미세하게 바꿨다. 멸시와 확신이 동시에 섞인 표정. 그녀는 말없이 턱을 조금 올렸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내가 어딜 감이라는 의미를 대신했다. 민수는 지폐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발에 눌린 지폐를 보며 그의 눈은 잠시 흔들렸다. 그거 방금 제가 ATM에서 뽑은 건데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숨결은 급했다. 마치 지금 이 돈이 사라지면 하루 계획이 송두리째 무너질 듯한 초조함. 영희는 들은 척만 하고 시선을 허공으로 날렸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주머니 속 사탕 포장을 천천히 뜯으며 둘을 바라봤다. 옆에서 도서관 가방을 메고 있던 대학생은 이어폰을 뺐다. 들려오는 말 한마디, 들리지 않는 말 1000개가 정류장 공기 사이를 움직였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한국의 아침, 참견은 불편함을 낳는다는 침묵의 규칙. 영희의 구두가 지폐 위에서 아주 조금 더 힘을 줘 눌렀다. 그녀의 신발 밑창 모서리가 지폐를 비틀며 작은 먼지가 일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분명했다. 이 상황의 주도권은 나다. 민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어졌고 손가락 끝이 공허하게 떨렸다. 그는 가슴 쪽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려 화면을 2번이나 놓쳤다. 여보 잠깐만 시간 돼? 나 좀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정류장의 차가운 공기에 고스란히 실려 퍼졌다. 영희의 휴대폰도 동시에 울렸다. 그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다음 며느리. 그 순간 영희는 아주 짧게 숨을 멈췄다. 그러나 표정은 다시 금세 굳혔다. 민수에게 불리해 보일 만한 어떤 감정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정류장을 지나던 바람이 종이컵 하나를 바닥에 굴려 보도블록 끝에 멈추게 했다. 그 작은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릴 만큼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이 짙게 고여 있었다. 민수는 영희 쪽을 보지 못하고 발끝만 바라봤다. 영희는 민수의 떨리는 손을 보며 속으로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스쳤다. 영희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왜? 지금 바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은의 목소리는 짧게 떨렸다. 어머니 혹시 거기 정민수라는 분 계세요? 이름이 정류장 공기 위로 떨어지는 순간 영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다. 민수는 그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걸 확인하듯 다시 눈을 들었다. 다은의 말이 이어졌다. 저희 고객센터에
방금 5만 원 분실 신고하신 분이에요. 근처라고 해서 어머니 계신 정류장 CCTV에 찍혀서 정류장 전체가 순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다. 버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그조차 배경 노이즈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영희는 눈을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그녀의 발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켜보던 사람들 시선이 조용히 민수 쪽으로 옮겨갔다. 아까까지만 해도 영희가 중심이던 공기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민수를 중심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ATM 영수증을 꺼냈다. 구겨져 있었지만 인출 시간과 금액은 선명했다. 바람이 다시 불어 영희의 발 아래 있는 지폐가 아주 살짝 움직였다. 그러나 발이 눌러져 있어 벗어나지 못했다. 민수는 그 모습에 입술을 조금 다물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제발이라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다은이 다시 말했다. 어머니 그 돈 정말 그분 거예요. 영희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만 살짝 떨며 지폐 위에서 발을 때려다 다시 눌러버렸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정류장의 공기를 찢었다. 사람들이 순간 동시에 영희를 바라봤다. 영희는 말없이 서 있었다. 지폐 위에서 발을 떼지도 못하고 계속 누르고 있기도 애매한 자세로 정류장 유리벽 뒤로 버스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지만 그 어떤 소리도 장면을 흔들지 못했다. 영희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민수의 시선은 그 흔들림을 조용히 지켜봤다. 버스 문이 열리며 올라가는 발소리, 교복 입은 학생들의 웃음, 정류장 바닥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일상의 소음이 흐르고 있음에도 세 사람 영희, 민수, 그리고 전화기 너머 다음만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오던 버스가 천천히 지나가며 아침 햇빛이 유리벽에 부딪혀 영희의 얼굴을 하얗게 번지게 했다. 지폐는 아직 영희의 발 아래 있었다. 민수는 전화기를 다시 쥔 채 한 발 물러나 정류장 그림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림자 속에 들어오자 그의 얼굴 골격이 더 퀭해 보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영희 쪽보다 민수 쪽으로 무게를 옮겼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이어폰을 뺀 채 정류장의 기둥에 기대어 두 사람을 보았다. 청년의 시선이 민수의 낡은 패딩을 따라 내려갔고 손등에 굳은 살, 얇아진 손목을 잠시 머물렀다. 그러나 영희를 볼 때는 눈이 특정 지점에서 깨끗하게 멈췄다. 코트의 재질, 신발, 헤어스타일, 값이 느껴지는 요소들. 이 차이가 장면의 공기를 한 번 더 갈랐다. 정류장 상단의 안내판에서 반사된 빛이 영희 쪽으로 더 밝게 떨어졌다. 그 밝음은 영희의 표정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단단한 턱선, 미묘한 긴장, 그리고 억지로 유지한 우월함. 반대로 민수 쪽은 건물 그림자 아래에 있어 얼굴 윤곽이 부드럽게 가라앉아 보였다.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사람과 햇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의 대비. 영희는 잠시 발목을 틀어 지폐를 살짝 비틀었다. 지폐의 모서리가 보도블록의 틈으로 스르륵 미끄러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아직 의사는 없음이 분명했다. 민수는 그 과정을 말없이 지켜봤다. 입술이 조금 말라 있었다. 민수의 머리칼 사이로 아침 햇빛이 가늘게 스며들었다. 지나온 삶의 흔적들은 그의 얼굴에서 여과 없이 드러났다.
손등에는 미세한 긁힌 자국이 여러 개 있는 데다 손톱 끝은 깔끔하게 다듬지 못한 흔적이 섞여 있었다. 가난함이 아니라 바쁨과 삶의 무게에서 온 자국. 그 모습을 본 순간 정류장에서 스쳐 지나던 몇몇 사람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영희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며느리 다은과의 통화는 끊겼지만 통화 기록 화면만 켜진 채 남아 있었다. 그 화면을 보다가 영희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다. 그러다 다시 민수를 봤을 때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마치 누가 봐도 내가 더 있어 보인다는 묘한 힘이 그녀 안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듯했다. 정류장 옆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맑게 울렸다. 그 벨소리가 지나가는 순간 영희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신경질적인 움직임. 사람들의 눈은 그 작은 반응의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정류장 유리병 너머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 보였다. 영희의 실루엣은 곱고 단단했다. 코트의 직선이 그대로 떨어지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반면 민수의 실루엣은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었고 가방을 맨 끈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자세 자체가 더 작게 보였다. 실루엣만으로도 두 사람의 사회적 거리가 드러났다. 양복 차림의 직장인 한 명이 정류장을 지나가다 고개를 돌렸다. 그는 잠시 지폐와 두 사람을 보더니 민수에게 시선을 조금 더 오래 두었다. 그 시선에는 저 사람이 주인 같네라는 감정은 없지만 직관적인 판단이 얹혀 있었다. 그러나 뭐라도 말하려던 그는 끝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개입은 불편함 아침의 암묵적 규칙 한 줄. 영희의 코트 깃은 단정했다. 어깨 솔기가 흐트러짐 없이 딱 맞았고 브로치가 빛을 받아 작은 선 하나를 그렸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손질한 듯 윤이 났고 구두는 바닥에 닿을 때마다 선명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 나는 이 상황에 지지 않는다는 힘을 대변하는 듯 들렸다. 민수의 호흡은 조금 더 짧아졌다. 그는 가슴 쪽 패딩 끝을 잡고 한 번 더 움켜쥐었다. 손끝이 불안하게 떨렸다. 그 모습이 정류장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순간 영희의 이미지는 더욱 상대적으로 우위로 보였다. 정류장 지붕 사이 틈으로 햇빛이 내려와 영희의 얼굴 일부분을 환하게 비쳤다. 빛은 민수에게까지 닿지 않았다. 그림자가 그의 발목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조명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민수는 입술을 다물고 영희와 지폐를 번갈아 보았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발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투는 주저함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용기가 있었다. 그러나 영희는 그 말을 들은 척만 하고 시선을 먼 곳에 뒀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민수와 영희를 번갈아 보더니 한쪽 어깨를 움츠렸다. 영희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피고 민수의 낡은 가방을 본 뒤 아주 작게 혀를 찼다. 그 소리가 공기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게 흘러갔다. 누군가는 영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깨끗한 코트, 단정한 머리, 밝은 조명. 그 모든 요소가 이 사람이 맞겠지라는 인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민수에게는 그 반대의 요소가 겹쳐졌다. 사람들은 명확한 증거 없이 단지 외양과 분위기만으로 편향된 판단을 조용히 쌓아갔다. 영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벨소리가 조금 더 크게 느껴졌다. 전화기 화면에 떠있는 다은이라는 이름이 영희의 더 굳어진 표정을 비췄다. 정류장 사람들은 그녀의 조급해진 눈빛을 읽기 시작했다.
민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다. 정말 제 돈이에요. 방금 뽑았어요. 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오히려 진심처럼 보였다. 그 말을 들은 주변 몇몇 사람의 시선이 영희에게서 살짝 벗어났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발끝이 아주 잠깐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다시 지폐 위를 단단히 눌렀다. 그 순간 영희를 바라보던 20대 여성이 아주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정류장에 새로운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들 역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점점 더 많은 눈이 모이자 영희의 어깨가 단단히 굳었다. 그 굳음은 자존심이 지탱하는 긴장. 민수는 어깨를 더 낮췄다. 바람이 세게 불며 정류장 게시판의 종이 한 장을 흔들었다. 영희는 여전히 발로 지폐를 밟고 있었다. 민수는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힘의 균형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난 뒤 정류장 앞에는 짧은 진동 같던 침묵이 남았다. 영희는 가만히 서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발끝만 응시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보도블록 위에서 겹쳤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민수는 휴대폰을 다시 켰다. 화면 밝기가 얼굴을 옅게 비추며 눈가의 굴곡을 더 깊어 보이게 했다. 그는 재빨리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주머니 쪽 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영희는 발끝을 아주 미세하게 틀었다. 구두 끝이 지폐 모서리를 살짝 밀었다가 다시 눌러 고정했다. 그 움직임에는 여전히 내 아래 있다는 느낌이 실려 있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자리를 조금 옮기며 두 사람 방향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내린 채 두 사람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눈빛은 민수에게 오래 머물렀고 영희에게는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새로운 버스가 반대편에서 지나가며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그림자가 지나갈 때 민수의 얼굴은 잠시 어둠 속에 숨었다가 버스가 지나가자 다시 빛 아래로 나왔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저 더 지쳐 보였다. 영희는 민수가 자신을 쳐다보는 순간을 느끼고 휴대폰을 들어 시계를 확인하는 척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렸지만 알림이나 메시지는 없었다. 그저 나는 바쁜 사람이라는 무언의 연기를 보여주는 동작. 민수는 한 발 앞으로 나갔다가 주변 시선을 느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가 높아졌다 낮아지며 숨을 가다듬는 모습이 보였다. 교복을 입은 두 명의 학생이 지폐를 밟고 있는 영희의 발을 보고 순간 서로 눈을 마주쳤다. 한 학생은 속삭였다. 저거 좀 너무한데? 그러나 곧 이어폰을 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민수는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듯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에까지 가지 못했다. 입술 양끝만 억지로 올라가 있고 볼은 경직돼 있었다. 영희는 그 미소조차 무시했다.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 영희의 코트 자락이 크게 들렸다. 지폐 모서리가 흔들리며 발 아래에서 탈출하려는 듯 떨렸다. 그러나 영희는 아무렇지 않게 발목에 힘을 더 줬다. 민수는 지폐를 향한 손을 올렸다가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헛기침 소리에 다시 손을 내려놓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한 동작에 반응했다. 영희는 민수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듯한 표정조차 짓지 않았다. 눈동자가 민수를 스쳐가는 순간 그녀의 턱끝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 작은 높낮이 변화만으로도 충분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던 사람 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눈동자가 민수에게 오래 머물다가 영희에게 옮겨가는 움직임만으로 불편한 공기가 충분히 읽혔다. 민수의 휴대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다. 메시지는 단 한 줄. 도착하기 10분 전. 그 말은 상황과 상관없는 알림이었지만 민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내려보지 못했다. 영희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손동작 하나하나가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허세를 담고 있었다. 정작 그녀의 손가락 끝은 살짝 굳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사라지지 않는 긴장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정류장 위 전광판에 도착 예정 시간 숫자만 천천히 바뀌어 갔다. 지팡이를 짚고 오던 할머니가 지폐를 밟고 있는 영희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할머니는 민수의 얼굴을 보고 다시 영희를 보았다.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고 그저 정류장 뒤편으로 조용히 자리를 옮겼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시 한 발 앞으로 갔다. 그리고 말했다. 정말 제 겁니다. 발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투에는 분노도 강요도 없었다. 그냥 간절함 하나. 그 간절함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들렸다. 영희는 고개를 돌려 정류장 뒤편 주차장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민수의 말을 건성으로 지나쳤다. 그 순간 주변 시선들이 더 오래 민수에게 머물렀다. 저 사람은 정말 억울하겠구나. 왜 저렇게까지 하지?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전보다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다. 영희의 발끝이 순간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그 움직임은 그녀가 처음으로 조금 당황했다는 걸 누군가 볼까봐 숨기려는 듯한 미세한 떨림이었다. 그러나 이내 다시 힘이 들어갔다. 민수는 목을 한번 삼키고 다시 말했다. 저 정말 이 돈 필요해요. 그 말은 비명 대신 꾹 삼킨 한숨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영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조용히 내쉬었다. 그 호흡의 길이가 이 장면의 긴장을 한층 더 길게 늘렸다. 영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진동이 아니었다. 벨소리가 크게 울렸다. 화면에는 다시 닿은. 영희는 화면을 본 순간 표정을 잃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정류장 사람들의 시선은 영희의 휴대폰으로 향했다. 마치 이제 무언가 나타날 것이라는 조용한 예감이 움직이는 듯했다. 영희는 휴대폰을 잡은 손을 아주 천천히 내렸다. 그녀의 발목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발 아래 눌린 지폐가 흔들리는 발끝의 움직임에 반응하듯 작게 떨렸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안에는 포기 대신 마지막 단단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처음으로 정류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다. 광고판 화면만 천천히 넘어갔다. 영희는 결국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려다가 멈췄다. 눈이 민수에게 향했다. 민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정류장의 모든 공기가 두 사람 사이 한 뼘의 간격에 잔뜩 모여 쌓여 있었다. 영희는 발을 떼지 않았다. 하지만 떨림이 확실히 커졌다. 민수의 손가락은 지폐에서 몇 센티 앞에서 멈췄다. 말은 없었지만 그 둘 사이에는 폭발 직전의 고요한 긴장만 남아 있었다.
정류장 지붕 틈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흘러들어 영희의 손등을 밝게 비쳤다. 그 빛 아래서 영희의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켜져 있었다. 부재중 전화 다음 며느리 세 통. 민수는 가만히 그 화면을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지금이라도 제발이라는 절박함이 고여 있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서서히 몸을 움직여 영희와 민수 쪽을 더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자리에 자리를 바꿨다. 소리 없이 이동하는 그들의 움직임이 장면에 점점 더 무게를 더했다. 민수의 코끝에서 나온 흰 입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에 퍼졌다. 그 입김이 떨리는 호흡의 속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정류장 유리벽에 비친 자기 모습을 한번 보았다. 어깨가 내려가 있고 눈가는 지쳐 있었다. 영희는 지폐 위에 고정했던 발을 미세하게 움직였다. 단단히 밟고 있던 힘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 움직임을 민수는 놓치지 않았다. 손가락 끝이 조금 들려 올랐다. 그러나 그는 아직 손을 뻗지 못했다. 버스에서 내린 45명의 직장인들이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자연스레 시선을 그 방향으로 옮겼다. 그들의 눈이 발 아래 눌린 5만 원 지폐 위에서 영희의 표정으로 그리고 민수의 움츠린 어깨로 천천히 이동했다. 영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더 강하게, 더 긴 진동. 다은. 진동이 두 손가락 사이에서 떨리며 영희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손등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민수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전화 받아보세요. 그 말투는 부탁이기도 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다. 그 한마디가 정류장 공기에 깊게 저며 들어갔다. 영희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빠르게 여러 번 깜빡였다. 그러나 이내 다시 고개를 살짝 들어 민수 대신 멀리 도로 쪽을 보려고 했다. 그 움직임은 내가 이길 수 있어와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가 충돌하는 미세한 표현이었다. 정류장을 스치는 바람이 방향을 바꿔 영희의 코트 자락을 등 뒤로 밀어 올렸다. 그 순간 지폐가 발 아래에서 더 크게 흔들렸다. 모서리가 바닥에서 들리는 소리가 사각하고 작게 울렸다. 정류장 벤치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숙였다. 개입은 아니지만 무언가 더 보려는 움직임. 그 무언의 관심이 장면 전체에 더 큰 긴장을 만들었다. 영희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왜? 짧고 단단한 목소리. 전화기 너머에서 다은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지금 뛰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 CCTV에서 5만 원 떨어뜨린 분 확인됐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류장 전체가 멈춘 듯했다. 영희의 어깨가 크게 굳었다. 터질 듯한 정적이 그녀의 몸을 감싸며 표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발 아래의 지폐는 그 순간에도 벗어나지 못한 채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그분이 정민수 고객님 맞아요. 신고하신 시간, 위치 다 일치해요. 그 말은 증거였고 영희의 발 아래를 순식간에 공중에 띄워버리는 듯한 힘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의 숨이 조용하게 그러나 깊게 들렸다. 영희는 결국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진짜 당신 거였어요? 그 한 줄이 사막 규칙의 감정 폭발이었다. 목소리는 틀어졌고 표정은 무너졌다. 정류장 사람들은
그 한 줄을 듣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숨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다. 영희의 발끝이 지폐 위에서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발을 떼는 동안 지폐 모서리가 천천히 일어서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두 사람의 긴 대립이 끝났음을 조용히 알려주는 듯했다. 민수는 여전히 지폐를 줍지 않았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추고 다시 허벅지 옆으로 손을 내렸다.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 하나가 그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더 정확히 보여줬다. 영희는 지폐가 그녀 발을 떠나는 순간 눈이 크게 흔들렸다. 떨림은 억지로 숨기려 해도 드러났다. 입술의 모서리는 숨쉬기가 어려운 듯 미세히 떨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은의 말이 이어졌다. 어머니, 혹시 민수 고객님, 거기 계세요? 이 말은 정류장 전체에 퍼지는 두 번째 충격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영희가 아니라 민수 쪽에 고정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속삭였다. 저분이 주인이었네. 그리고 주변의 작은 소리들이 연달아 터졌다.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을 열려다가 여러 번 닫았다. 그동안 발은 제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조심스레 지폐 쪽으로 한 발 걸었다. 그 한 걸음은 산막과 일막을 통틀어 처음으로 영희에게 향한 단단한 걸음이었다. 민수가 손을 뻗어 지폐를 집어들었다. 바람이 그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지폐가 손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긴장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지만 손가락 끝에서 작은 안도가 느껴졌다. 정류장 사람들은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눈을 깜빡였다. 무언가가 끝났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영희는 아직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났는지조차 모르는 듯 천천히 팔을 내려놓았다. 그 손이 허공에서 떨어져 옆구리까지 내려가는 동안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두 번 떨리기만 했다. 민수는 지폐를 쥔 손을 내려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눈동자는 영희의 흔들리는 표정을 조용히 바라봤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인내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듯한 표정. 정류장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버스 도착 방송만 배경처럼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정적을 전혀 깨뜨리지 못했다. 영희는 아주 천천히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민수는 발끝을 살짝 들어 원래 자리에서 한 걸음 멀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거리는 정류장의 공기 속에서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져 있었다. 정류장 상단 스피커에서 버스 도착을 알리는 안내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영희 민수 순서로 향했다. 영희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더는 그 당당한 각도가 유지되지 않았다. 민수는 쥐고 있던 지폐를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었다. 손끝이 천천히 주머니에서 빠져나올 때 마치 돌멩이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그의 어깨는 처음보다 덜 움츠러져 있었다. 영희는 지폐가 사라진 바닥을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자리 위에 자기 발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발을 옮기려다 굳은 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작은 망설임만으로도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음을 스스로 느끼는 듯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저분이 아니었네. 그 말은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정류장에서는 충분히 들릴 만큼 컸다. 그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떠다녔다. 영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양복 차림의 남성이 천천히 민수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까 제가 봤습니다. 저기서 떨어뜨리시고 바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증언이었다. 영희의 얼굴에서 미세한 주름이 더 깊어졌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도 봤어요. 바람에 굴러왔던 것 같던데. 말을 끝내자 주변 사람 여러 명이 눈으로 동조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벌어졌다 다시 닫혔다. 민수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여러 번 숙였다. 아,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일수록 상대적으로 영희의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더 선명해졌다. 정류장 끝에서 서둘러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갈색 코트를 입은 다은이었다. 작은 가방이 흔들리며 그녀의 단단한 걸음이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람들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옮겨갔다. 다은을 본 순간 영희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다. 숨이 잠시 멎는 듯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들키지 않도록 턱을 조금 올려보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다은의 눈이 영희를 정확히 포착했다. 다은은 민수 앞에서 멈췄다. 고객님 맞으시죠? 목소리는 숨이 차 있었지만 톤은 확실히 직원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네, 맞습니다. 정류장 전체의 시선이 다은과 민수를 중심으로 다시 모였다. 영희는 잠시 다은과 눈을 마주치려 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완전히 돌려 정류장 뒤쪽 주차장을 보았다. 그 회피만으로 자신이 틀렸음을 이미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다은은 바닥을 보고 영희의 발자국이 남은 지폐자리 흔적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보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의 눈매가 천천히 날카로워졌다. 다은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방금 5만 원 여기 밟고 계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류장 공기 전체가 훅 하고 감정의 방향을 틀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손가락이 전화기 옆에서 허공을 몇 번 긁었다. 대답하지 못하는 침묵이 대답보다 더 명확한 죄가 돼버렸다. 사람들의 눈빛이 이제는 동정이 아니라 판단의 형태로 영희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시선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무거웠다. 다은은 민수 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이 큰 실례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사과는 확실한 형태로 정류장 한가운데에 놓였다. 민수는 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도 뭐 좀 허술했나 보죠. 그의 당황스러움은 오히려 사람들의 동정심을 더 키웠다. 영희는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러나 내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 긴 호흡이 그녀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은은 영희에게 다가섰다.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은 비난도 공격도 아니었다. 그저 이유를 묻는 단순한 문장.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영희의 감정을 더 크게 흔들었다. 영희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그게 내 발 밑으로. 말끝이 흐려졌다. 다은은 영희의
마치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설명을 억지로 꺼내는 사람처럼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나가는 버스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표정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냥 지친 사람의 침묵이었다. 정류장 주변의 사람들은 영희의 변명에 한 번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부자연스러운 변명은 즉시 사람들의 판단을 악화시켰다.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 친구에게 작게 말했다. 거짓말 같은데? 그 작은 한마디가 정류장의 공기를 확 바꿔버렸다. 다은은 영희 앞에 서서 짧게 말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잘못하신 거예요. 말투는 단호했지만 나무라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영희의 눈동자는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동안 억누르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 두 눈이 붉어졌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꽉 물었다. 민수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끝났습니다. 가보세요. 그 말은 영희의 체면을 세워주려는 마지막 배려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그 배려가 오히려 영희를 더 작게 만들어버리는 순간을 그대로 지켜봤다. 영희는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너무 아프고 너무 부끄러웠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표정이 다 드러냈다. 다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여기 계신 분들께는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지나는 차량 소리, 바람 소리만 배경처럼 흐르고 그 안에서 영희의 고개 숙임이 유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영희를 한번 바라봤다. 눈빛에는 승리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이제 끝내자는 감정만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몸을 일으켜 각자 목적지로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영희를 향한 조용한 응징으로 충분했다. 다은은 민수를 향해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이제 괜찮습니다. 두 사람의 짧은 대화가 불편했던 아침 공기를 조금씩 풀어냈다. 영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정류장 뒤편으로 걸음을 옮겼다. 땅만 보며 걷는 그 발걸음이 그녀가 받은 응징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영희는 뒷모습을 보이며 정류장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남겨진 정류장은 잠시 조용했다. 그리고 버스 한 대가 도착하며 그 조용함을 깨뜨렸다. 정류장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안내판과 버스 출발 뒤 남은 얇은 먼지만이 아침 공기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민수와 다은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영희만 남아 있었다. 영희는 정류장 뒤편으로 걸어가다 갑자기 멈췄다. 그녀의 등은 확연히 굳어 있었고 코트 어깨선은 조금 내려앉은 형태로 변해 있었다. 다은은 조심스레 어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구두 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고 그 소리에 영희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다. 민수는 두 사람을 배려하듯 정류장 기둥 옆에 멈춰섰다. 그는 손을 모아 잡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서 있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바닥의 흠집을 바라봤다. 영희는 고개를 돌릴까 말까
턱을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끝내 완전히 돌리지 못했다. 그 조심스러운 움직임에 다은의 눈썹도 미세하게 떨렸다. 멀리서 차량 소음이 들려왔고 정류장을 스치는 바람이 영희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흐트렸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미세한 흔들림만으로 대면의 시작을 알렸다. 다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영희의 등의 근육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굳었다가 천천히 느슨해졌다. 영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속도는 자신도 원치 않는 대면을 억지로 마주하는 사람의 서글픈 속도였다. 고개가 돌아가는 동안 어깨선이 조금 내려갔다. 영희와 다은의 눈이 정확히 마주쳤다. 그 순간 정류장 공기 전체가 멈춘 듯 보였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은은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호흡이 얼굴 근육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줬고 그 표정이 대화를 시작할 준비처럼 보였다. 영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입술 양쪽이 들리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채 정지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표정은 말을 하기 위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고개를 완전히 돌려 도로 반대편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의 어깨가 굳어 있는 것으로 그도 긴장하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다은은 다시 말했다. 어머니 말씀 좀. 그 말이 끝날 무렵 영희의 눈꺼풀이 아주 느리게 깜빡여졌다. 그 깜빡임 하나에 수십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바람이 치마 아래를 흔드는 동안 입술을 조금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입술의 미세한 떨림이 대답 대신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다은은 영희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엔 어른과 어른 사이에 작은 미묘함이 있었고 그 거리는 영희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영희는 다은의 발끝 얼굴 민수 쪽 이 순서로 시선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 시선이 머무는 동안 표정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조용하고 공격도 분노도 없는 말투였지만 그 물음이 가진 무게는 영희의 어깨를 더 내려앉게 만들었다. 영희의 양손 끝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천을 쥐고 있는 듯 움직임이 보였다. 그 작은 움켜짐이 그녀의 흔들림을 대신했다. 민수는 정류장 기둥에 등을 기대지 않은 채 똑바로 서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계속 의식하며 숨을 매우 천천히 길게 내쉬고 있었다. 영희는 다은의 얼굴을 더 보지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 시선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어깨 전체가 조금 더 축 처졌다. 바람이 낙엽 하나를 굴려 세 사람의 사이를 지나갔다. 낙엽이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영희는 작게 입술을 열고 말했다. 나, 그 한 음절에 수많은 변명과 후회,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뒤의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다은은 영희가 다음 문장을 꺼낼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눈빛에 조급함도 없고 비난도 없었다. 그저 듣기 위한 자세였다. 영희는 입술을 다시 열어 말했다. 바람 때문에. 그러나 그 뒤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은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표정 하나로 읽었다. 영희는 몸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흔들림은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의 내부 흔들림을 그대로 드러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한 발 더 뒤로 물러났다. 그는 두 손을 공손히 모으며 머리를 조금 숙였다. 그 행동 하나가 육막 전체의 공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다은은 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예요. 톤은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 말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적 속에서 균형을 바로 세우는 톤이었다. 영희는 그 말에 눈을 천천히 감았다. 눈꺼풀이 두 번 크게 떨렸다. 그 떨림에 후회나 자책 같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지만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떨림만 보인다. 다은은 어머니와의 거리를 딱 한 걸음 좁혔다. 그 한 걸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크게 낮췄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여전히 공기에는 묵직함이 있다. 영희는 입술을 열려고 했지만 쉽게 벌어지지 않았다. 마침내 아주 작은 숨과 함께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다은은 급하지 않았다. 그저 영희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 기다림이 영희를 더 무너뜨렸다. 영희는 말하려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내가 그런 게... 그러나 문장이 완성되지 못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잠시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나무라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짧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희의 어깨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코트의 앞섭이 바람에 약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그녀의 불안과 후회를 대신했다. 다은은 한 걸음 더 다가가 영희 옆에서 조용히 섰다. 그녀는 어머니를 붙잡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함께 서 있었다. 세 사람 사이에 아주 조용한 평행선이 생겼다. 낙엽이 다시 바람에 밀려 영희의 발끝 근처로 굴러왔다. 민수는 그 낙엽이 흔들리는 방향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정류장 광고판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빛이 영희의 얼굴을 잠시 비쳤다. 그 빛 아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은도 민수도 가만히 서 있었다. 말없이. 그러나 대면은 완전히 이루어져 있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민수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바라봤다. 다은은 그 사이에 서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류장을 스치는 바람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려뜨리는 가운데 서서히 어두워지듯 멈춰선다. 멀리서 버스 한 대가 출발했다. 그 진동이 정류장 발판까지 가볍게 흔들었지만 세 사람 영희, 다은, 민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 흔들림조차 정적을 깨지 못할 만큼 공기는 이미 무거웠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프레임 안에서 가슴이 아주 작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숨을 고르면서 한 손이 코트 옆자락을 잡아당겼는데 그 동작은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사람의 미세한 몸짓처럼 보였다. 다은은 어머니 옆에서 절반 발자국만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주는 조심스러운 거리였다. 그 거리의 변화가 장면 전체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민수는 자신을 마주보지 못하고 정류장의 노선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한번
무의식적으로 영희 쪽을 바라봤다. 그 한 번의 시선이 영희의 흔들리는 결단을 더 선명하게 비추는 듯했다. 영희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지폐 자리 쪽으로 발끝을 미세하게 옮겼다. 이제 거기에 지폐는 없지만 그 위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자신이 했던 행동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영희의 코트깃이 살짝 들렸다. 그 바람이 지나가는 순간 영희의 어깨가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마침내 어떤 결심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듯했다. 다은은 영희 얼굴을 바라봤다. 눈빛 한 번, 깊은 숨 한 번 없이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상태. 그 침묵이 영희의 결단을 더 밀어붙였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민수와 눈이 마주치기 전 2번 정도 방향을 다시 잡았고 마침내 정확히 민수 쪽으로 고개가 향했다. 그 속도는 느렸지만 확실한 움직임이었다. 민수는 영희의 시선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서서히 마주쳤다. 정류장 어느 누구도 없는 듯 두 사람만의 시간으로 공간이 좁혀졌다. 영희의 입술이 매우 천천히 열렸다. 그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 끝이 떨렸고 말하려다 멈춘 흔적이 남았다. 그 멈춤 자체가 이미 큰 결단의 전조였다. 다은은 어머니 뒤에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고개 끄덕임이 영희의 숨을 조금 더 길게 만들었다. 영희는 다시 입술을 움직였다. 저기 첫 음절은 대화라기보다 스스로를 열어젖히는 움직임이었다. 민수는 그 한 음절에 몸을 멈췄다. 바람에 흔들리던 고개가 미세하게 고정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영희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표정이었다. 영희의 손등이 정확히 2번 떨렸다.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지만 손가락이 공기 속을 잡아당기듯 움직였다. 그 떨림은 변명에서 진실로 넘어가려는 사람의 몸짓이었다. 영희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아까 제가 그 말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말로 숙이는 움직임이었다. 정류장을 스쳐 지나가던 사람 한 명이 두 사람을 흘끗 보며 걸음을 늦췄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다. 정류장은 조용했지만 긴장은 더 선명하게 가라앉았다. 다은이 양손을 조용히 모았다. 그 손 모음 하나가 영희에게 말해도 괜찮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보였다. 영희는 마침내 정확한 문장을 꺼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크지 않았지만 정류장 전체를 하나의 파동처럼 흔들었다. 민수는 그 순간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 표정은 놀람도 감동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도착한 어떤 진정성 앞에서 숨을 정리하는 사람의 모습. 영희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그 속도는 마치 땅의 중력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다은은 어머니와 민수 사이 한가운데로 조용히 섰다. 그 움직임은 두 사람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 같은 역할이었다. 민수는 영희에게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그 걸음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걸음이 아니라 대답을 받겠다는 걸음도 아니었다. 그저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한 엄숙한 걸음. 두 사람 사이에 정확히 1m의 거리가 생겼다. 그 거리는 사건 전에는 더 멀었고 사건 후에는 두려운 거리였지만 지금은 결단을 나누는 거리였다. 영희는
고개 숙인 상태에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의 크기는 작았지만 그 말은 영이라는 사람이 몇 년치 체면을 내려놓는 움직임이었다. 민수는 한동안 말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은 용서가 아니라 받아들임에 가까웠다. 정류장 스피커에서 버스 도착 안내가 짧게 울렸다. 그 안내음이 맺혀있던 긴장을 한번 털어내듯 세 사람 사이 공간을 흔들었다. 다은은 민수에게 경례하듯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 말은 어머니 대신의 사과이자 정중한 인사였다. 민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물처럼 가라앉은 톤이었다. 영희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눈꺼풀이 크게 떨렸다. 감정 묘사 없이 눈 주변 근육의 흔들림만으로 모든 감정이 드러났다. 다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 뒤 정류장 끝 방향으로 돌아섰다. 그 뒷모습은 긴 싸움이 끝난 뒤에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영희는 민수가 돌아선 순간 그 등짐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은 민수를 부르는 걸음이 아니라 자신을 정리하기 위한 걸음이었다. 바람이 코트 밑단을 살짝 밀어 올렸다. 다은은 어머니 옆에 서 있었지만 어머니의 움직임을 막지 않았고 민수의 뒷모습을 따라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두 사람의 여백을 지켜보았다. 정류장 뒤쪽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날갯짓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세 사람의 공간 위로 작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영희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다.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짧지만 결단의 문장이었다.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정류장의 계단을 내려갔다. 그 뒷모습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멀어졌다. 민수가 멀어진 뒤 다은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영희는 조금 뒤늦게 고개를 들고 민수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눈에 아무 감정도 보이지 않았지만 입술이 깨물린 자국만 조용히 남아 있었다. 바람이 영희와 다은 사이를 지나며 코트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영희의 결단은 이미 행동으로 나타났고 그 행동은 정류장 공기 전체를 바꿔놓았다. 민수가 사라진 방향으로 아무도 걷지 않는 인도가 길게 이어져 있다. 그 길의 끝에 겨울빛이 가만히 내려앉아 있었다. 영희와 다음만 정류장에 남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긴 싸움이 지나간 자리처럼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다. 영희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숨 들이마실 때 가슴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며 그 움직임이 그녀의 오랜 체면이 무너진 뒤의 허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다은은 옆에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은은 손가락을 조심스레 말아쥐었다 풀었다. 손끝이 찬 공기에 닿아 색이 옅게 변해 있었다. 그 손동작에 어머니에게 다가갈까 말까 하는 묵직한 망설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영희는 발끝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지폐를 밟고 있던 자리 위로 발끝이 다시 다가갔다가 멈췄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영희의 시선은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강한 바람이 불어 정류장 뒤편에 붙어있던 광고판 종이를
크게 흔들었다. 크게 흔들리는 소리와 달리 영희의 몸은 아주 미세하게만 떨렸다. 다은은 어머니 쪽으로 아주 천천히 반걸음을 옮겼다. 그 움직임은 억지로 잡아당기는 구제도 아니고 확실히 떠나는 결별도 아닌 그 중간 지점에서 흔들리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영희의 손등이 코트 옆에서 잠시 떠올랐다. 손가락이 공기를 움켜쥐듯 조금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손짓 하나가 그녀의 속을 다 보여줬다. 새로운 버스가 정류장에 천천히 들어왔다. 버스 안의 따뜻한 조명이 정류장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두 층의 대비로 갈라놓았다. 버스 문이 열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리는 몇몇 사람들은 영희와 다은 사이의 묘한 공기를 감지하고 잠시 두 사람을 돌아봤다. 그러나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지나갔다. 영희는 다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저 다은의 코트 소매를 오래 바라봤다. 그러다 서서히 눈을 들어 딸의 얼굴로 시선을 옮겼다. 그 시선은 오랜 시간 걸려 올라오는 무거운 움직임이었다. 다은은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끼고 머리를 아주 살짝 숙였다. 그 낮은 각도의 움직임 하나로 장면의 온도가 조금 바뀌었다. 영희의 눈꺼풀이 두 번 천천히 깜빡여졌다. 그 깜빡임은 사과도 슬픔도 뉘우침도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모든 감정을 말없이 대체하는 움직임이었다. 다은은 입을 다문 상태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깊은 숨이 정류장의 찬 공기 속에서 흰 입김으로 퍼졌다. 그 퍼짐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벽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었다. 영희와 다은 사이의 거리는 이제 단 1m 정도였다. 그 거리는 사건 전보다 더 멀었고 사과 후보다는 더 가까운 모호하지만 확실히 움직이기 전의 거리였다. 영희는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다은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끝내 다은의 팔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멈춘 손이 조금 흔들렸다. 다은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그저 그 손을 바라봤다. 그 바라봄 하나로 장면은 더 깊은 여운으로 흘러갔다. 영희는 닿지 못한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 손끝이 코트 옆에 닿는 순간 옷깃이 작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충분히 모든 서사를 담고 있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그 바람이 다은의 머리카락을 살짝 넘겼고 영희의 코트 깃을 흔들었다. 두 사람 얼굴이 그 바람에 잠시 스쳤다. 정류장 바깥 멀리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민수의 뒷모습이 아주 작게 보였다. 그는 머리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조용히 걷고 있었다. 말없이 지나가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장면 전체의 무게를 더했다. 영희는 민수가 멀어지는 그 모습에서 눈을 천천히 떼고 발끝을 바라봤다. 그 모습은 자책도 눈물도 없이 그저 조용한 받아들임이었다. 다은은 어머니 쪽으로 반걸음 더 다가왔다. 그 걸음은 위로도 아니고 책망도 아닌 그저같이 서 있다는 결심, 그 흘러가는 움직임 하나로 두 사람의 거리감이 조용히 재조정되었다. 정류장 유리벽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길게 비쳤다. 영희의 실루엣은 조금 구부정했고 다은은 곧게 서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그림자의 끝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새로운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왔다. 이 버스는 둘에게 갈 곳을 제안하는 듯 문을 열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은은 버스를 보지 않고 어머니를 천천히 바라봤다. 그 시선만으로 같이 갈까요? 라는 조용한 질문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아주 천천히 다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은 붉지 않았지만 눈 주위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무거운 시선이 다은의 얼굴을 스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길고 깊은 침묵을 나눴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정류장 공기는 살을 설명하지 않고 정서를만 보여주는 상태로 가라앉아 있었다. 다은은 버스 쪽으로 천천히 돌아섰다. 그러나 바로 올라가지 않고 어머니를 향해 잠시 멈추었다. 말없는 기다림이었다. 영희는 발끝을 조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버스 쪽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그 한 걸음은 사과도 용서도 아닌 변하려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햇빛이 비치는 방향이 바뀌며 둘의 그림자가 버스 문 앞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그 그림자는 이전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다. 버스 문 앞에서 두 사람의 호흡이 하나의 리듬처럼 가볍게 맞춰졌다. 말은 없었지만 이제 서로를 밀어내지 않는 조용한 동행의 기류가 있었다. 버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영희는 잠시 눈을 깜빡였다. 그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듯 다은은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고 먼저 버스에 올라탔다. 안으로 들어가며 어머니를 기다리는 듯 문 쪽에 섰다. 영희는 아주 천천히 발을 버스 첫 계단에 올렸다. 그 발걸음은 오늘 하루의 모든 감정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행동이었다. 다은은 어머니가 올라오자 조용히 한쪽 좌석을 비켜줬다. 영희는 그 빈 좌석에 천천히 앉았다. 그 앉음 하나가 관계 변화의 시작처럼 보였다. 창밖으로 정류장이 멀어졌다. 물기 어린 아침빛이 유리창에 비치며 영희의 얼굴 반쪽을 밝게 스쳐갔다. 그 빛 아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은은 어머니 옆자리가 아닌 마주보는 반대편 자리에 앉았다. 그 거리는 서로에게 여백을 주는 자리였다. 바로 붙지도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는 자리. 그 선택이 두 사람의 관계의 남은 여운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다. 그 움직임에 따라 영희의 몸이 살짝 흔들렸다. 흔들린 몸을 다은이 조용히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고 아무 행동도 없었지만 둘의 연결감이 조금 더 강화된 듯한 잔잔한 기류가 있었다. 영희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그 눈은 지나친 하루를 정리하는 조용한 반성의 빛을 담고 있었지만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다은은 어머니를 바라보다 고개를 아주 잠시 숙였다. 그 짧은 고개 떨굼은 이제 서로가 한 번은 물러나는 시간이 필요함을 받아들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버스 창 밖으로 정류장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빈 바닥 바람에 굴러가는 낙엽 하나가 천천히 화면에 잡혔다. 아무도 없는 자리. 그러나 모든 일이 지나간 자리. 장면은 그 빈 정류장을 비추며 아무 대사 없이 천천히 어두워진다.